네, 로렌 알리에나 Getting Good.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DC로 벚꽃 구경 다녀왔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사람 구경 실컷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꽃 구경보다 유모차 타고 있는 아기들, 또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펄쩍펄쩍 뛰는 아이들 보는 재미가 그 구경이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이 생기면 꼭 벚꽃 구경 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유모차 끄는 엄마들, 아빠들 표정이 왜 이렇게 지치고 무표정하는지 그 표정 보는 것도 재밌기도 했었고요. 아이 4명이랑 같이 온 어느 엄마는 정말 그 링컨 기념관 보면 계단 난간 있잖아요. 난간 왼쪽 제일 끝에 보면 되게 미끄럼타기 좋은 이렇게 부드러운 난간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그 아이를 말리는 사이에 또 둘째 셋째가 다시 올라가고 뭐 오마이갓을 외치던 그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또 그 와중에 멍하니 하늘을 응시하고 계시던 키가 굉장히 컸던 그 아빠의 초점을 잃어버린 눈동자도 떠올랐고요. 네. 생각 지금 또 너무 재밌네요. 네.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우리 K라디오랑 그 푸른투어가 함께 주최하고 있죠. 워싱턴 벚꽃 구경. 이 무박 당일 여행이죠. 아침 7시 한남체에서 출발을 했고 돌아오니까 한 7시경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열심히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열심히 DC에 가서 열심히 구경하고 열심히 걷고 또 열심히 또 돌아오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한국 분들만 이런 투어에 익숙하다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그 하드코어는 원하지 않는다는데 저도 좋았고 언제든지 무박은 환영입니다.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어서 이 1박 2일, 2박 3일은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장가를 못 간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푸른투어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경치, 장소를 손쉽게 구경하고 아주 그냥 활짝 핀 벚꽃, 만개한 벚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벚꽃이 별로 없다, 만개되지 않았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 눈에는 온 세상이 분홍빛, 하얀빛, 아름다운 벚꽃들로 가득 찬 꽃 세상이었습니다. 충분히 많았어요, 벚꽃. 매일 저지 워싱턴 브릿지 건너고 뉴욕, 뉴저지 다리를 건너면서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그렇게 사는 제가 이렇게 간만에 시간 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더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 가족들 보게 되니까 정말 무척 많이 행복했답니다. 세상에도 제 마음에도 벚꽃이 활짝 핀 주말 푸른투어와 함께한 행복한 나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봄이에요. 네, 꽃내음 가득한 봄. 그리고 토요일 오후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과 함께 좋은 책, 또 좋은 음악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도리스 데이, Dream a Little Dream of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 도리스 데이, Dream a Little Dream of Me 아주 명곡이죠. 네,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죠. 세계적인 영적 멘토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확언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도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사람의 말이 가진 파동은 분명히 현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나 원만한 인간관계 또 행복한 경험을 꿈꾼다면 먼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생각은 말이 되어나가고 말은 곧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죠. 쉽고 단순하고 또 강력한 자기계발과 성장 도구인 긍정확언의 정말 세계적인 대가, 긍정확언의 어떤 창시자인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이 책 지은이는 루이스 헤이인데요. 영성 분야의 강연가이자 상담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저자의 출간물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 성적인 학대,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암 투병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자가요. 저자는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학원을 통해서 말기암까지 극복을 했어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밝혀내기까지 했습니다. 지은이는 무엇보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신을 못나고 부족한 점 많은 결함투성이 인간으로 보지 말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소중한 친구로 여기고 자기를 존중할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기계발론을 출간하고 또 막 강요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란 말이야. 네. 하지만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이 책은 편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삶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이 책 구성이 참 좋아요. 이제 사파도 있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 있고, 그래서 막 책을 막 열심히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고 편안한 책입니다. 이 책의 번역가 역자라고도 하죠. 두 분이세요. 한 분은 강나은 씨고요. 다른 한 분은 비하인드라고 적혀 있는데 필명이겠죠. 그 비하인드라는 번역가가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실은 본인의 후기 형식으로 이 책 거의 독후감식으로 네,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 역자의 말이 참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 번역가의 말씀은 2부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루이스 헤이 긍정학원, 나를 치유하는 생각 본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ve Envy, The One 함께 듣겠습니다.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의 시대는 지나가고 모든 자원을 서로 나누는 공평함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먹고 남을 법한 자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또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핍된 상태를 고수하는 의식 상태, 자신은 좋은 곳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일시적으로 배불리 먹여줄 수는 있지만 의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 또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르기를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식 상태에 따라 특정한 생각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힘들어, 나는 고작해야 남들이 모두 가진 후에 남은 것만 가질 수 있어 라거나 뭘 해도 나한테는 좋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면역체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체계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의 면역체계는 약해져서 늘 세균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됩니다. 반대로 삶은 즐거운 것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 하고 내 진실한 바람은 언제든지 이루어져,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의 면역체계는 긍정적인 감정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온데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금 선택하세요. 나의 수입은 나에게 완벽합니다. 매일 나는 새로운 수입원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제적 풍요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격려로 나옵니다. 풍요는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들어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수입원을 제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정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군가는 부모님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여기거나 부모님이 누린 경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무의식 중에 부모님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의 수입이나 경제 수준을 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입은 무한한 우주의 지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수입은 믿음과 내가 얼마나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에게 얼마나 허용하느냐, 그것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건강한 돈의 흐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을 더 낮게 만들고 싶다면 수입에 대한 현재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내 수입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는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것이 떠나고 나면 다른 무언가가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지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잃거나 가까웠던 사람을 떠나보낸 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훨씬 좋은 무언가가 올 거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앙심을 품는 대신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넓게 벌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삶이 나를 돌봐준다는 것을 믿어. 나는 안전해.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며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 새롭고 놀라우며 행복한 일들이 가득 생겨납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 한가운데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메마르지 않으며 평생 모두 퍼내어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나를 관대하게 해줍니다. 또 사랑은 좋은 의미에서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파됩니다. 사랑은 나누면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오며 주면 줄수록 더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평생 사랑을 퍼주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에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을 겁니다. 더 사랑받길 원한다면 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이 서로 나누는 사랑이 주는 큰 기쁨, 그것을 꼭 경험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의 내면에는 불변하는 지혜와 지식이 머물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연결될 때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기만 해도 깊은 이완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현재로 돌아와서 재충전된 상쾌한 기분으로 그날의 남은 시간을 잘 보낼 준비를 합니다. 명상 가운데 나는 평화를 느끼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걸 압니다. 명상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고요함과 평온이 당신 안에 머물 것입니다. 돈은 전적으로 교환의 수단입니다. 가치를 주고받는 한 형태지요. 내가 삶에 무언가를 줄 때 삶도 나에게 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풍요를 돌려줍니다. 나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확신합니다. 돈은 나의 친구이며 나는 돈을 쉽게 끌어옵니다. 나는 빚이나 죄책감처럼 가난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합니다. 나는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불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번영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풍요와 번영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식 속에도 안 좋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항상 안 좋은 뉴스를 보고 듣는다면 난 당연히 늘 겁먹은 채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신문 읽고 TV 보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니까요. 많은 매체들이 자신들의 뉴스가 잘 팔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안 좋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뉴스의 80% 이상이 좋은 소식으로 채워질 때까지 모든 매체를 거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에 더 많은 좋은 뉴스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지는 걸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뉴스의 이면에는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외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뉴스가 넘쳐나도 오직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뉴스만 보고 듣겠습니다. 돈 걱정을 하는 중에 돈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린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돈에 관한 이야기할 때 다양한 감정이 따라오는데요. 돈에 대한 워크숍보다 섹스에 대한 워크숍이 훨씬 더 쉬울 정도입니다. 이런 워크숍에 돈에 관한 고정관념을 지적당한 사람은 거칠게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우린 정말로 자신이 돈에 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돈에 대한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한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아니면 나는 부모님처럼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아니면 나는 노숙자가 될까 봐 두려워.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풍요와 번영이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자기 삶에서 돈의 원만한 흐름을 막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나는 이 믿음을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채워진다. 나는 부모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나는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풍요를 끌어온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돈을 대해보세요. 당신은 돈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삶의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났었는데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가이드를 했어요. 비정기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분이 항상 그 7인승 승합차에 의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차를 뒤에 뒷좌석 의자까지 이렇게 떼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이렇게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사를 가고 이럴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 차에서 잘 수도 있다. 차로 짐을 옮길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그렇게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처럼 그분은 늘 떠돌이처럼 이 집 저 집 뭐 잠깐 몇 달은 이 집에서 살고 뭐 몇 달은 다른 집에서 살고 또 차로 뭐
가까운데 이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받거나 또 가이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그때 준비성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 대신에 언제든지 본인이 쫓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 생각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루이스 A의 말처럼 어떤 나의 감정이,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이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나는 쫓겨날지도 모를 거야,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게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도 아마 필요할 거라는 생각 해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해준 말을 오디오 테이프로 만들면 약 25,000시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25,000시간짜리 테이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재생하곤 합니다. 이 낡은 테이프에 담긴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비판 혹은 무엇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이제 나는 그 낡은 오디오 테이프를 삭제합니다. 내면의 울림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그 오래된 테이프의 말에 얌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절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낡은 테이프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새로운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 때입니다. 주변 사물들을 질서 있게 잘 정리해 놓으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그래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줍니다. 모든 게 신성한 질서의 영향 아래 있고 하늘의 별도, 내 옷장 속의 옷도, 책상 위의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도 나는 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렇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면 좀 더 창의적이며 통찰력 있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일들은 그날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더 즐겁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언제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에 질서와 정리정돈을 초대하세요. 이제는 나의 두 발로 우뚝 설 때입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부모님이 내게 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나 자신에게 줍니다. 부모님이 자랄 때 어땠는지 알면 부모님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신들의 부모가 가졌던 한계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 부닥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선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동시에 부모님 또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준다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편해지고 서로 소중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꼭 표현하세요. 내 삶을 치유할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 삶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무기력한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불평과 징징거림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며 생각의 힘을 느끼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삶에 대해 감사하고 감탄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창조한 우주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언제까지나 나를 지원해주며 또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나는 지금 나의 힘을 믿고 있고 내 힘이 나를 더 강하게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네, 프랭크 시나트라 Maybe You Will Be There 리마스터드 앨범으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저는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 루이스 헤이가 안내하는 온전한 자기 사랑으로의 길,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 1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번역가죠. 역자의 말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책 뒷부분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저는 2부로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명작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들 청취하고 계신데요. 원하는 도서, 또 사연, 음악, 선곡 하고 싶으신 곡이 있다면 AM1660 카톡 게시판 아시죠? 글리로 연락 주시거나 gmail로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AM1660H만 더 들어갑니다. gmail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손편지는 방송국 베이사이드 AM1660 K라디오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또 제가 온라인 북클럽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어요. 또 관심 있으신 분 이메일이나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풀립사랑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AM1660 K라디오 홈 가드닝 프로젝트 풀립사랑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올해로 세 번째예요. 코비드 팬데믹 동안에 벌써 3번, 3년째 하고 있네요. 참 유기농 같은 방송국 아닙니까? K라디오? 네. 방송국 뒤편에 이렇게 진행자 부스 뒤에 가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 난간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텃밭을 키워요. 특히 조진 씨 저녁 방송하는 우리 만광의 어여쁜 꽃미녀 이 조진 씨께서 더 이제 신경 써서 많이 키우시는 걸 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다들 열심히 키우고 계시고요. 나만의 텃밭을 갖고 건강한 채소도 먹고 집안 화사하게 바꿔줄 화분도 키우시는 분들 계셨죠. 우리 방송국에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죠. 자, 올해도 시작합니다. 플러싱 한양마트의 하영꽃집 아시죠? 그 한양마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꽃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종과 꽃들. 자,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빨리 소진되니까 얼른 신청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AM160 K라디오 유튜브 또 인스타 이 플립사랑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댓글로 주소 보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협찬받은 그 모종과 또 꽃들 다 드립니다. 네. 또 진행자에게 카톡을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 웹사이트 유튜브 인스타에 댓글 다는 게 제일 빠릅니다. 건강은 쑥쑥, 스트레스는 뚝뚝 떨어뜨리는 홈 가드닝 플립사랑.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푸르른 식물과 함께하는 삶은 마음도 푸르러지겠지요. 네,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 고추를 키웠거든요. 정말 고추를 한 4, 5개월 동안 뜯어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올해도 도전해 볼 겁니다.
자, 홈 가드닝 플립사랑 퀘라도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다시면은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제 그 번역자의 말, 역자의 말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어떤 명언이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빌리 홀리데이가 부르는 Morning Low 함께 듣겠습니다. 무심결에 한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사람의 말에는 이뤄내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수많은 조상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도 에너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말에 담아 선언을 하면 현실에도 그 말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개발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어포메이션, 확언입니다. 확언은 긍정 문구 또는 긍정 진술문이라고도 하고 글자 그대로 긍정의 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며 한국에는 치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루이스 헤이 여사는 치유 상담가인 동시에 확언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삶에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준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 여사의 삶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8개월, 부모님 이혼, 새아버지 밑에서 자람,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림, 5살, 이웃집 노인에게 성폭행 당함,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린 시절 내내 힘든 노동을 했음, 15살, 못 견디고 집을 나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함, 16세, 첫 아이 출산, 자존감이 낮아 쉽게 주변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음, 결국 키울 수 없어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냄, 집으로 돌아가 다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새아버지를 떠남, 시카고에서 패션 모델이 됨, 영국 남자를 만나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이후 종교, 치유, 상담에 열중함, 그러던 중 암 선고를 받음,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수술을 받지 않고 암을 이겨내겠다고 결정함, 6개월 후 암을 완치함, 그리고 수많은 자서전과 실천서, 긍정확언의 메시지를 전함. 대략 봐도 한 사람이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여러 일들을 차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걸 넘어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강연,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긍정 확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녀의 긍정 확언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은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치유와 성취의 도구입니다. 배우는 게 어렵지도 않으며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 매일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치유와 성취의 기법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은 모든 도구들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저는 5, 6년 전에 루이스의 여사의 확언을 처음 접하고 그녀의 삶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의 책과 확언을 통해 온전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후로 확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우며 또 직접 지은 책에도 일부 소개를 했지만 의외로 국내 확언 전문 서적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루이스 헤이 여사의 다른 책들이 국내 몇 종 출판되어 있지만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은 특별히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함께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확언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의 치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책이 독자님들의 손 닿는 곳, 가장 가까운 자리에 늘 두고 읽는 치유의 바이블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저 또한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건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보이건 간에 답은 언제나 내 마음 고요한 장소에 있습니다. 나는 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며 말합니다. 다 괜찮아. 모든 일이 가장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거야. 이 상황이 지나가면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나는 안전해. 간단한 확언이지만 이렇게 확언을 하면 마음이 떠드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우주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확언해보세요. 반드시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문제의 불운과 불평보다는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신으로부터 진실로 놀라운 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보물은 바로 내 마음속 사랑입니다. 이 보물은 다른 사람과 나눌수록 점점 더 늘어납니다. 풍요와 번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집, 자동차, 옷, 친구, 건강, 은행계좌.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만나건 간에 나는 생각과 신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풍요는 마음가짐이고 의식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는 두 팔을 넓게 벌리며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주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풍요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삶이여, 진실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의식 안에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이세요. 어릴 때 우리는 불편하거나 화가 나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허나 자라면서 우리는 화를 꾹꾹 눌러 참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참은 화는 원망으로 변해 몸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우리를 조금씩 파먹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과거에는 나도 지독한 원망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나쁜 행동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상처를 경험했을 때의 쓰라림과 원망의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사건 자체보다 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나는 언제까지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봉인이 되어 사랑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게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용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원망의 감정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내가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짐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용서하고 흘려보내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나는 원망과 억울한 감정을 붙들고 있으려는 나의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겐 나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에 필요한 도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생각과 말입니다. 나는 생각과 말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명상, 기도, 아침마다 하는 10분 동안의 확언 등은 정말로 멋집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명상, 기도, 학원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생각들이 시시각각 내 삶을 만들어 왔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불러오는 창조력이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이 생각들이 미래에 반영되길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은 바꿔야겠죠. 우리는 언제나 더 바람직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을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아침 학원은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줍니다. 영적인 성장의 기회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우연한 만남, 사고,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길로 가게끔 내면에서 강력한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사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책임감과 수용은 나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힘을 전해줍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동안 희생자로 살았던 사람이 용서를 배우고 그 역할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는 없고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는 그때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유하자면 정보로 가득 찬 저장소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생각을 기록합니다.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내용을 입력하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출력합니다. 내가 잠재의식에 보내는 생각과 말과 감정에 따라 잠재의식은 각기 다른 결과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며 힘을 북돋아주는 생각과 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로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또 삶에 기쁘고 풍요롭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잠재의식을 바꿔 나갈 겁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잠재의식과 연결됨을 항상 의식하세요. 나는 사랑과 긍정이 넘치는 메시지로 잠재의식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기 하나로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청소까지, 올인원 타워로 충전부터 먼지통 자동 비움, 보관까지 세상의 청소를 또 한 번 혁신한 LG 코드 제로 A9 컴프레서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조그마한 도토리도 그 안에 거대하고 완벽한 참나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내면에도 이미 성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나의 한 걸음은 아주 작다고 해도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꾸준히 발전하는 나를 계속 칭찬하며 격려할 겁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고 배우는 동안의 실수는 모두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성공에서 성공으로 가는 나의 길은 매일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모든 것이 환히 보일 것입니다. 실패는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일에 신경 쓰면서 그 실패가 나를 좌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보세요. 이 우주 속에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으며 길을 잃지도 않으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삶은 매 순간 밤낮으로 나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죽는 날까지 호흡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공기가 있고 넘치도록 많은 양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을 나눌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거울처럼 되비쳐서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삶은 언제나 그래 라는 긍정의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이 풍요와 지원을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좋은 것을 거부하는 옛 습관과 이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삶이 언제나 당신을 돌보아 준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삶 그 자체가 나에게 보내는 사랑과 지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개발 모임, 친목 모임, 영적 교류 모임, 단계별 학습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합니다. 혼자 집에서 은둔한 채 생각이 쳇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이런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에서 자신과 투쟁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예전의 습관과 기억, 신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은 뒤로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우리는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그 일은 정말 끔찍했어 라면서 과거를 곱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치유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약하세요. 예전에 나는 내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안 좋은 생각이 현실이 되면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힘이 전혀 없다고 여겼습니다. 나중에야 생각이 경험을 만든다는 것과 내가 생각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제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삶은 훨씬 나은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언컨대 나는 내 생각의 주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끔 튀어나오면 나는 여름날 지나가는 먹구름으로 여기고 무심히 그것들을 넘겨버립니다. 나는 후회, 수치심, 죄책감에 관한 생각들은 흘려보냅니다. 나는 오직 사랑, 평화, 기쁨에 관한 생각과 이 지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생각과 친해졌고 신나고 즐거운 생각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뚜렷한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함과 최상의 기쁨으로 가는 길로 내면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완벽하며 온전하며 모자람 없는 무한한 삶과 연결됩니다.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오직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 한가운데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모든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지혜는 광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에 답을 몰라 쩔쩔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모험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지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내 존재의 본질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문하고 그에 따른 가장 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지혜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요.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책은 루이스 헤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할 능력이 있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도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행복한 것만을 기억하는 토요일 저녁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음악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Song of Strength, 프레드 해먼이 부르는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